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수 해석학 리유빌의 정리 단원입니다. 리유빌의 정리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7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4학년도 전공 B 11번 문항 4점 배점 서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소 평면에서 복소 변수 함수 f가 해석적이고 복소 평면에서 해석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전 적분, 경로적분,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 단원에서 특히 해석적일 때는 복소 평면에서 해석적이니까 그 해석적인 영역에서의 임의의 닫힌 경로 C 위에서의 복소 적분 값이 어떻게 되더라? 0이 됐었습니다. 코시 그로사 띠어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해석적인 함수가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유계입니다. 유계. 그리고 비적분 함수가 이와 같은 형태가 아닌 분수 형태의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Z0는 단순 닫힌 곡선 C 내부에 놓이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분수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점 Z0가 닫힌 곡선 C 내부에 있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실변수에서는 이와 같은 적분은 특이적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특이적분을 복소적분에서는 간단하게 계산하는 결과가 있죠. 그 결과가 바로 코시의 적분 공식이었습니다. 자, 이 적분이 어떻게 계산되더라? 2파이 i의 f의 G0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적분 함수의 분모가 n 플러스 1 거듭 제곱이면, 자, 이건 어떻게 됐었냐면은 n차 도함수 n 팩토리얼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졌었어요. 자, 이게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였습니다. 자, 그럼 유계라는 조건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은 적분에서의 비교정리, 우리 경로적분에서 복소변수 함수 fz 요의 크기는 유계이니까 적당한 캐피털 M에 의해서 유계됐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주어지더라? M, L. 요 L이 바로 뭐예요? L이 곡선 C에 대한 벡터 방정 C에 대한 매개 변수 T가 A와 B에서 정의되어진다면은 바로 곡선의 길이죠. 유계이면. 자,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은 복소 평면에서 해석적 이고 유계였습니다. 자, 그러면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키면은 f가 해석적이니까 도함수 존재할 거 아니에요. f 프라임 z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다가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2파이 i분의 2 빼기 1 픽토리얼이죠. 그래서 1 닫힌 곡선
이렇게 둘 수 있죠. 여기 제타로 표현이 돼야 되죠. 자, 그럼 이거의 크기니까 이 파이로 나올 거고 요 크기입니다. 그러면 C라는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봅시다.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반지름이 R인 원이라고 둬볼까요? 그러면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를 이용하면은 여기서 또 둘까요? FZ의 크기가 캐피털 M을 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바로 R분의 캐피털 M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럼 반지름의 R인 임의의 원 경로를 선택했으니까 R에 대한 극한값을 취하면은 0에 수렴하겠죠.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도함수의 크기가 0인 거잖아요. 자, 그 말은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0이란 말이잖아요. 코시-리만 방정식에서는 코시-리만 방정식을 이용해서 상수임을 보였었습니다. F'Z가 0이면은 FZ가 0이라는 거라. 자, 여기에서는 좀 더 엄밀하게 경로 적분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하면은 또 보일 수 있어요. 자, 경로 C. 요 경로를 CR 경로라고 둡시다. 자, 이번에는 경로를 어떻게 선택하냐면은 임의의 경로. 자, 복소 변수 함수가 도함수라는 거를 도함수가 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그럼 0. 자, 여기에다가 경로 적분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하면은 자, 그다음 체인룰 적용시키면은 미적분하기에 대한 기본 정리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ZP에서의 함수값에서 ZA의 함수값을 뺀 거하고 같죠. 임의의 경로였어요. A 출발점, B 끝나는 점. 근데 끝나는 점에서의 함수값과 출발하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요. 즉 복소 변수 함수가 뭐라는 뜻이에요? 상수 함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리유빌 띠람이에요.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러 단원에서 어떤 걸 언급했었냐면은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 최대 절대값 원리. 이그젠플로 들었던 거를 직사각형 영역으로 이렇게 들었었어요. 직사각형 영역에서 FZ라는 함수를 사인 함수로 예를 들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인 함수라는 것은 직사각형 영역 내부에서 해석적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경계점에서는 연속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FZ의 최대값은 반드시 경계점 위에서 존재한다는 것. 어떻게 주어졌었나요? 2분의 파이 콤마 1로 주어졌었나요? 복소 평면의 일부 영역에서 해석적이고 연속인 함수의 최대값은 경계점에서 존재한다는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 이걸 제가 왜 언급했었죠? 기출문제에서 확인해 봤었잖아요. FZ의 최대값은 이 영역을 D라고 둘까요? 그러면 경계점 에서 최대값을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역 내부의 어떤 한 점 Z0에서의 크기가 자, 이거를 캐피털 M이라고 둘까요?
M이에요. 캐피털 M. 근데 경기점에서 최대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말은 이 영역 D에서 복소 변수 함수는 뭐라는 뜻이에요? 바로 캐피털 M이라는 상수 함수가 된다는 말이죠. D 영역 바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 이게 이제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 리유빌 티어럼은 복소 평면에서 해석적이고 유개인 함수는 상수 함수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문제에서, 기출문제에서 확인하겠지만 해석적이라는 걸 바로 줍니다. 혹은 뭐 정함수, 혹은 전 해석함수. 유개라는 것을 숨겨놔요. 근데 유개라는 걸 어떻게 숨겨놓냐면은 부등식으로. 그러면 복소변수 함수 F가 해석적인데 이 해석적인 함수가 유개라는 걸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복소변수 함수 F가 해석적이고 유개라는 조건을 부등식으로 숨겨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함수 G라는 함수를. 뭐를 이용해서? 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럼 F라는 함수가 해석적이기 때문에 G라는 함수 해석적이죠. 그리고 주어진 부등식을 이용해서 G라는 함수가 유개임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G라는 함수가 뭐가 된다? 해석적이고 유개이기 때문에 상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F라는 함수가 밝혀지잖아요. 정보가 주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리유빌 정리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2002학년도 6번 문항입니다. 복소평면에서 해석적인 정함수. 그리고 이 해석적인 정함수가 실수 파트가 1보다 크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부등식이 딱 주어져 있네. 자, 그럴 때 F가 상수함수임을 보여라. 우리 코시리만 방정식 해석함수 단원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해석적인 정함수가 등식이 주어져 있었어요. 등식이. 그때는 유개라는 걸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등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이용했냐면은 코시리만 방정식을 이용해서 상수함수라는 걸 보였었어요. 자, 이번에는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자. Gθ라는 함수를. 어떻게? 해석적인 정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정의하냐면 Gz를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 그럼 명백히 해석적이죠. 왜? 복소변수 함수 F가 해석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G라는 함수가 해석적이에요. G라는 함수가 유개라는 걸 보여야 됩니다.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보여지나요? 요거에 대한 크기. 자, 그러면 지수를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로. 자, 그러면 요거는 실수. 자, 이거는 크기가 1이죠. 오일러 포뮬러에 의해서. 그런데 리얼 파트가 1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2에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잖아요. GZ라는 해석적인 함수가 유개인 함수가 되잖아요. 그럼 GZ라는 함수가 뭐예요? 상수죠. 그럼 GZ를 뭐라고 둘 수 있다? 복소상수 C로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에 마이너스 FZ가 C니까 FZ 상수함수가 되잖아. 전형적인 문제. 해석적인 함수와 부등식을 이용해서 해석적이고 유개인 함수를 디파인한다. 전혀 어려울 게 없죠. 단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과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
구별하는 것도 간단하죠. 일부 영역에서 해석적이고 유계인 겁니다.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 리어빌티럼은 복수 평면 전체에서 해석적이고 유계라는 거. 자, 서술형을 대비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로. 그럼 명백히 해석적인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죠? 그리고 이 해석적인 함수가 유계인 걸 부등식을 이용해서 유계인 게 밝혀졌나요? 따라서 새롭게 정의된 함수가 상수함수죠. 그러므로 밝히고자 하는 해석적이고 부등식을 만족하는 복소변수 함수 FZ는 상수함수임이 보이셨습니다. 2003학년도 11번 문항의 2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실함수와 복소함수의 미분 가능성이 갖는 특징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코시-리만 방정식 해석함수 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소 변수함수와 실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 갖고 있는 특징. 바로 떠오르시죠? 실변수 함수에서는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해서 당식 형태의 급수로 나타낼 수 없는 반례가 있더라. 그런데 복소 변수 함수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는 바로 해석 함수가 되는 거죠. 당식 형태의 급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당식 형태의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복소 변수 함수에서는 복소 평면에서는 로랑 급수, 테일러 급수가 아닌 로랑 급수로 디파인 할 겁니다. 다음 단원에서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이그젠플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진짜 유명한 이그젠플입니다. 루딘 책의 이그젠플로 등장합니다. 해석학 단원별 기출문제 살펴볼 때 알아봤었어요. 살펴봤었습니다. 자, 0이 아닐 때, 0일 때. 그럼 이 실변수 함수가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 모든 자연수까지는 갈 필요 없죠. 미분 가능성의 차이를 보이는 문제니까. 이 문항에서는. 여기서의 도함수의 존재성만 보이면 됩니다. 그럼 도함수의 데피니션을 이용하면 F'M이 0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실변수 함수는 미분 가능하고 유계잖아요. 미분 가능하고 유계이지만 상수함수 아니죠. 근데 복소 변수 함수에서는 미분 가능하고 유계인 함수는 상수함수였단 말이에요. 리빌티아로.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실변수 함수에서는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와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지만 복소 변수 함수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 복수 평면에서 도함수가 0이 아닌 도함수가 존재하잖아요. 대표적으로 2의 Z. 자, 이 F'Z 이꼴 0인 점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복소 변수 함수에서는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와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2004학년도 10분 문항입니다. 리빌 띠럼과 관련된 전형적인 문제. 해석적인 함수 F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FZ는 Z다. 첫 번째는 등식이에요. 두 번째 딱 부등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부등식과 해석적인 함수 F를 이용해서 새로운 해석적이고 유기인 함수를 디파인 한다는 거. 전형적인 문제라는 거. 자, 그래서 GZ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딱 정의가 보이죠? Z가 0이 아닐 때 G분의 FZ. 그럼 바로 유기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제 문제는 CZ가 해석적인 걸 디파인 해야 되기 때문에 0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0일 때 어떻게 하자? 리미트 Z가 0으로 갈 때 Z분의 FZ.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F' 제로잖아요. F는 해석적인 함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F' 제로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숨겨져 있어야 되나요? 뭐가 만족돼야 되나요? F0이 0이라는 게 만족돼야 되잖아. 자, 그런데 이 부등식에 의해서 F0이 0 바로 보여지죠? 그럼 GZ라는 함수가 뭐가 됩니까? 해석적이고 유기이니까 리빌제렴에서 상수함수입니다. 그러면 G분의 FZ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상수잖아. C 콘스턴트. 그래서 1번 조건을 적어놓구나. F1일 때 1. 그럼 Z에다 1 넣으면은 F1은 얼마입니까? 1. 그게 C죠. C가 1이네요. C가 1. 따라서 FZ는 Z. 바로 보여지잖아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서술 어려움도 없죠? Z가 0이 아닐 때. 부등식을 이용해서. Z가 0일 때. 해석적인 걸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 G라는 함수는 해석적이고 유기인 함수가 되더라. 그리고 조건 1번에 의해서 F1은 1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G를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FZ 이꼴 Z가 됩니다. 2009학년도 29번 문항입니다. 자, 복소평면에서 정함수 F. 부등식 주어지겠죠? 주어놨습니다. F'1 있고 1. 이건 상수를 또 구하라는 뜻이겠죠? 자, 그럴 때 F1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GZ라는 함수 어떻게 정의한다? Z가 0이 아닐 때. 요 2까지 다 넣어도 돼요. 그럼 부등식에서 명백히 유계가 보여지죠? 자, G가 0일 때는 리미트 Z가 0으로 갈 때 결과적으로 이게 F'0이죠. 또 F'0이 정의가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숨어져 있어야 된다? F0이 0이라는 게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도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을 써야 되니까. 이 부등식으로부터 바로 나오죠. F0이 꼴 0. 따라서 GZ는 또한 해석적이고 유기이기 때문에 상수입니다. 그러면 Z분의 2Z의 FZ가 상수인 거잖아요. 그럼 C를 구해야 되잖아요. C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로비탈 룰 써도 되지만 불편하죠. 답안에는 제가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C의 자, 그러면 도함수 2의 Z의 Z의 2Z F'이 1 있고 1 F'이 있고 1이니까 C는 얼마가 주어지나요? 2분의 1인가요? C가 2분의 1입니다. 그럼 FZ는 2분의 1의 Z 곱하기 2의 Z F1 따라서 F1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또 한번 상세한 서술을 살펴볼까요? G라는 함수. 해석적인 함수와 부등식을 만족하는
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0이 아닐 때와 0일 때로. 그럼 명백히 해석적인 함수가 되죠. 그 해석적인 함수가 된다는 걸 보이려면은 이게 F'0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F0 이꼴 0이라는 조건이 숨겨져 있어야 된다. 따라서 G라는 함수는 해석적이고 유기인 함수가 되더라. 그러면 G는 리우빌 띠럼에서 상수함수. 그죠? 1에서의 도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제가 서술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FZ에 대한 도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F'1이 1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1에서의 함수값이 2분의 1로 계산이 되죠. (2018학년도) 전공비 4번 문항입니다. 지문이 좀 길어 보이는데 박스에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방금 지금 풀이했던 그 방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이 R인 뚫린 원판 A라는 점을 제거가 된 거죠. 그 뚫린 원판에서 뚫린 원판으로 한 이유는 A에서의 극한값을 정의하기 위해서. 그러면 함수 GZ가 해석적, 그리고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 딱 그렇게 돼 있죠. 뚫린 원판에서 해석적. 앞에서 이렇게 정의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앞에서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GZ는 Z가 0이 아닐 때 0에 해당되는 게 A잖아요. 그죠? 이렇게 쓸까요? A. 그 다음 여기 함수를 정의했었습니다. 부등식을 이용해서 요 정리 있는 내용으로 쓸까요? HZ Z가 A가 아닐 때 GZ라는 함수 부등식을 이용해서. 그럼 여기서는 요 부등식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G가 A일 때 극한값 리미트 G가 A로 갈 때 GZ에 대한 극한값. 정리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HZ라는 함수가 해석적이고 유기인. 그럼 HZ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상수함수. 그럼 상수를 구해야 되겠죠. 상수를 구하기 위한 관계식이 또 주어져 있겠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F'0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익숙하시죠? 해석적인 함수와 부등식을 이용해서 해석적이고 유기인 함수를 정의를 한다. 그리고 그러면 그 해석적이고 유기인 함수가 리우빌 띠럼에서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등식이 주어져 있겠다. 그래서 그 근거를 이 박스에 친절하게 출제자들이 이게 새로운 형태로 출제하려고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2002학년도부터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문제은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파악하는 게, 상세하게 살펴보는 게 최적의 최상의 공부 방법이다. 그래서 이 정리 내용대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서술을 할게요. 자, 영역 D. A에 해당되는 게 EM'(i'죠. 여기냐면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거. G가 EM'(i'일 때잖아. 여기 A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역에서 GZ 명백히 해석적이잖아요. 그런데 리우빌 띠어럼을 적용시키려면 복소평면 전체 영역이어야 돼요. 지금 EM'(i'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EM'(i'에서의 극한값.
그러면 이 EM 파이 I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정리해 있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죠? GZ라는 함수. GZ라는 함수는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극한값. 요 두 개를 만족하는 함수를 HZ라고 둔 거죠. 그러면 그 HZ가 해석적이고 유리해. 따라서 HZ는 리우빌 띠럼에서 상수함수. 정리해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쓴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관계식이 F1고 1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HZ는 상수죠, 그죠? 따라서 FZ는 바로 딱 구해지잖아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 도함수는 0에서의 미분계수는 리우빌 띠럼과 관련된 전형적인 문제. 2020학년도 전공 B 10번 문항입니다. 자, 정함수. 자, 이번에는 뭘 구하는 거냐면 fi의 함수값에 대한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럼 또 부등식이 주어져 있어야 되겠죠. 상수를 또 해결하고 해서 등식도 주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딱 주어져 있습니다. 값은 부등식, 납은 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크기의 최소값이니까 크기가 딱 주어져 있어요. 그럼 값은 부등식을 이용해서 바로 해석적이고 유기의 함수 어떻게 정의하면 됩니까? 해석적이고 유기의 함수 GZ는 이건 바로 정의가 되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 크기가 3 이상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복소평면에서 FZ 더하기 Z제곱은 0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GZ라는 함수는 바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분수함수로. 왜 이렇게 분수함수로 정의했냐면은 이래야지 어떻게 된다. 크기가 3분의 1보다 작게 되잖아요. 유해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GZ라는 함수는 뭐야? 해석적이고 유해인 함수니까 상수죠. 리우빌 띠럼에서. 요때 이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분수를 계산하기가 깔끔하진 않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상수를 어떻게 둘 거냐? FZ 더하기 Z제곱을 뭐라고 두면 돼요? A 플러스 BI로 두자. 2020학년도 이전까지는 이렇게 출제가 안 됐었죠. 리우빌 띠럼. 상수를 그냥 둬서 했었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둬야 돼요. A 더하기 BI. 왜 그러냐면은 크기의 최소값을 구했기 때문에 실수 파트, 허수 파트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크기의 최소값이 3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계산되죠. 여기 3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9보다 큰 거죠. 그리고 납은 조건에서 F2의 크기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F2는 요 Z제곱 있죠. 4가 되죠. 넘겨버리면 A 빼기 4 더하기 B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의 크기가 이번에는 등식으로 주어져 있죠. 3으로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바로 계산하면은 A 빼기 4의 제곱에 B 제곱이 9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9 이상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죠. 9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부등식으로 쓰면은 9 남는 게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이 되죠. 그럼 이거는 9하고 16이니까 25인가요? 25 빼기 8A.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딱 주어지나요? 그러면 8A는 25에서 9 빼면은 16. 그러면 A는 2 이상이라는 게 딱 나오네요. 그죠? A가 2 이상입니다. 값은 납은 이거를 숨겨놓은 거네요. 그죠?
그러면 fi의 최소값 바로 나오나요? fi의 최소값. fz 더하기 z제곱이 a 플러스 bi라고 돌았으니까 fi는 z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fi는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a 플러스 1에 bi로 주어집니다. 그럼 이거의 크기의 최소값. a는 2 이상인 거. 그리고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9라는 거.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하면은 최소값이 계산이 되나요? 자, 그건 상세한 서술을 보면서 확인하면 되겠죠. 해석적인 함수와 부등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석적이고 유기인 함수를 정의를 한다. 그래서 G라는 함수가 상수함수인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죠. 이때 이제 복소 상수를 어떻게 두냐면은 fz 더하기 z제곱을 a 더하기 bi로 두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출제자의 고민의 흔적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가번 조건 한 번 더 이용하겠습니다. 부등식 3 이상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 이상. 그리고 나번 등식을 이용하면은 등식에 대한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등식과 이 등식을 이용해서 fi의 최소값이 구해지죠. 숨겨져 있는 거 하나 더 언급을 안 했네요. 그죠? a가 2 이상인 거. 자, 그러면 fi의 크기의 최소값. b제곱은 여기서 주어지죠? 따라서 a에 대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a는 2 이상. 따라서 최소값이 어떻게 나오나요? 루트 14. (2024학년도) 전공비 11분 문항입니다. 자, 실수값을 갖는 실수 파트, 허수 파트에 대한 복소 변수 함수 fz가 정함수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숨겨져 있는 게 코시 리만 이퀘이션. 그리고 z의 켈레 복소수에 대한 함수값에 대한 켈레 복소수가 정함수임을 보라고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z바는 허수 파트가 보고 바뀌겠죠. 이렇게. 요거에 대한 또 켈레 복소수. 그러면 허수 파트가 보고가 바뀌겠죠. 자, 이게 정함수임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두자? 이 부분을 캐피털 U 마이너스를 붙여서 캐피털 V. 그러면 캐피털 U와 캐피털 V에 대한 일개 편도 함수가 존재하고 코시 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걸 보이면 해석적인 함수 이미 밝혀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i에서의 미분계수 마이너스 i에서의 함수값이 주어져 있네요. 그런데 i 마이너스 i예요. 그죠? i에 대한 켈레 복소수. 바로 보이죠? 왜 그런 말을 언급했냐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주어져 있냐면 부등식이 딱 주어져 있어요. 이 부등식을 정리하면 바로 되죠. 그죠? f에 대한 실수 파트에 대한 편도함수, 허수 파트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 이건 바로 ux죠? 이게 제곱입니다. 실수 파트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
허스파트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 이거는 이거죠. 이거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바로 f 프라임 z에 대한 크기의 제곱이구나. 이런 게 바로 보인단 말이야. 이런 걸 바로 보이려면 제가 늘상 강조하는 리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리뷰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우측은 어떻게 돼요? 우측은 여기 캐피털 U잖아요. 캐피털 U에 대한 제곱, 캐피털 V에 대한 제곱. 자, 이거는 F G 바에 대한 크기의 제곱이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게 나오냐면은 F 프라임 Z에 대한 크기가 켈레 복소수에 대한 크기보다 크다는 거죠. 요 부등식이 나타내는 게. 그리고 뭘 줘놨냐면 이걸 딱 줘놨네요. 보니까 1 빼기 i예요. 그리고 1 더하기 i예요. 그럼 여기 딱 보이죠? 어떻게 보이냐면은 f의 바에 1 빼기 i의 바 분자 f 프라임 1 빼기 i. 그런데 이 부등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 부등식이. 그러면 번분수를 취해버리면 이거 양변으로 나눠주면은 f 프라임 z분의 이 값이 유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계인 함수를 정의할 수 있구나. 이 유계인 함수가 명백히 해석적이죠. 상수가 딱 되잖아요. 리우빌 띠어럼 단원에서 출제된 최고 난도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024학년도 전공비 11번 문항. 그런데 한 문장씩 읽으면서 숨겨져 있는 내용을 찾아보면은 스케치를 해보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럼 상세한 서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소 변수 함수 f가 저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코시리만 이퀘이션.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등장했죠. 이 함수가 해석적이냐?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실수 파트와 허스 파트에 대한 일개 편도 함수가 존재하고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함을 보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캐피털 U, 캐피털 V라고 뒀습니다. 그럼 캐피털 U, 캐피털 V에 대한 일개 편도 함수와 코시리만 이퀘이션 확인해 보면 되겠죠. 캐피털 U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 캐피털 V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 체인룰 적용시켰습니다. 따라서 캐피털 U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와 캐피털 V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가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피털 U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 체인룰 적용시켰죠. 마이너스가 딱 나왔습니다. 캐피털 V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 따라서 캐피털 UV에 대한 일개 편도함수가 존재하고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부등식. 부등식은 바로 살펴봤죠. 부등식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뭔지. 제가 스케치할 때는 절대값으로 표현했는데 답안에서는 벡터에 대한 크기 더블 체인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오해 없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왜 이 함수를 정의했는지는 문제에서 이 크기를 구하라고 나왔잖아요. f 프라임 1 빼기 i 그리고 바에 f의 1 더하기 i 이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다. 왜?
요 유계 부등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럼 G라는 함수가 해석적이고 유계이니까 상수함수가 되잖아요. 그 상수를 구할 때 등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미분계수와 함수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상수가 해결이 되겠죠. 이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계수와 함수값. 그럼 상수 C가 바로 계산이 됩니까? 상수 C가 계산이 되죠. 상수 C가 파이분의 1로 나옵니다. 그럼 다 됐죠, 이제.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답을 구해야 되겠죠. 자, 이거의 값은 구해놨죠, 이거는? 따라서 파이가 되겠다. 리우빌 띠어럼 단원에서 출제된 최고 난도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 그렇지만 지문만 긴 거죠. 문장 속에 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리우빌 정리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리우빌 띠어럼 단원에서는 리뷰할게. 독소평면에서 해석적이고 유기한 함수는 상수함수이다.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일부 영역에서 해석적이고 유기한 함수에 대해서는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지금까지 리우빌 정리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수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